중국 전기차 BYD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BYD 차량 시승기라거나 BYD 본사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국 기자단 약 80여 명이 중국 선전에 있는 이 BYD 본사에 견학을 가 있습니다. BYD 본사가 한국 언론을 직접 자기네 본사로 초청을 했어요. 축구장 90개 크기 거대 부지의 사무실 건물과 연구소, 직원 기숙사 등을 자체 전기 모노레일로 연결한 이곳이 BYD 본사입니다. 본사 5만 명, 전체 직원 9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기네 본사에 방송 카메라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취재를 하도록 오픈을 하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좀 드문 사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각오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시장에 제대로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게 있지는 않을지 좀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미 댓글 벌써 달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중국차 누가 타냐? 너나 타라. 중국차 불나는 거 누가 타냐?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릴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BYD는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BYD는 이미 우리나라에 2016년에 약 10년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뭘로요? 버스와 이 트럭 같은 상용차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용차를 가지고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에 들어오려고 계속 타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여름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거기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데 공포가 더 퍼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지면서 또 이때 연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때서부터 얼마나 지났죠? 이제 석 달밖에 안 지났어요. 석 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이번에는 BYD가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국에 진출해보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금 BYD의 계획을 보면은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부터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원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팔아보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입산 차를 팔려면 한국에 딜러사가 있어야 돼요.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딜러사가 하모니 모터스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BYD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딜러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 모터스가 지금 강서 전시장 지금 짓고 있는 곳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프 1호 전용 전시장이 있던 곳이거든요. 영등포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도 크라이슬러와 스텔란티스의 서비스 센터가 있던 곳입니다. 이게 BYD의 전략입니다. BYD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네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를 새로 지을 때 기존에 있던 굉장히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영업을 하던 곳을 일부러 인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좀 인지도를 먹고 들어가는 전략을 썼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계 딜러사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BYD가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델이 3가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중에 가장 작은 모델인 돌핀은 한국의 캐스퍼 전기차와 비슷한 급으로 소형 해치백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큰 아토3라는 모델, 이게 BYD의 사실은 베스트셀러거든요. 유럽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요 아토3를 주력으로 팔 것 같은데 소형 SUV입니다. 한국 기아의 EV3가 대표적으로 지금 경쟁차가 될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제 준중형 세단에 속하는 소나타급의 실이라는 모델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도 조금 값이 나가는 모델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왜 이 세 모델이냐? 사실 BYD는 굉장히 파는 차량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즉 글로벌 시장에서 인증받은 딱 핵심 모델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델들이 한국의 현대 기아차보다 좋아봤자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관건은 가격 또 가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국차 들어오면 한번 가서 보러 가야지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같은 동급의 현대차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더 싸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력 모델이 될 아토3 같은 경우 이 경쟁차인 기아의 EV3와 비교를 하면 1,000만 원 후반대로 차이가 납니다. 가장 비싸게 고급형으로 사더라도 한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급의 차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사실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 층에서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딜러 수수료도 있고 관세도 있으니까 그게 붙으면 사실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땐 무조건 전기차에 8% 정도의 관세가 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딜러사들 모집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수수료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이 인프라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BYD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차값을 중국에서 파는 것보다는 높여서 파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기업이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딜러들에게 BYD 본사가 손해보고 팔으란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해요. 제가 중국 제작사들 사장단, 회장단을 여러 명 만났어요. 분야별로. 근데 그 얼마나 공격적이냐면은 딜러들이 이윤이 안 남아도 우리가 손실을 본사에서 지겠다. 대한민국을 진출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당분간은 손실을 감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장단에서. 저가로해서 시장성을 키워서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딜러들 우리가 보장을 해서 얼마만 남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사는 돈 안 남기겠어. 대신 이제 8% 관세, 또 이 LFP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좀 낮은 거, 또 물류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감내를 하고 가격을 한 500 더 싸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그게 일반 대중물들은 그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보조금이 다 책정이 되는 내년 봄부터 본격 판매가 되고 그때쯤 가격이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2천만 원 후반대 차가 같은 동급의 한국 차보다 최대 1,000만 원 정도는 더 싸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차와 경쟁을 해서 한번 잡아보겠다. 제가 솔직히 이번에 취재하면서 전문가들 몇 분한테 소신 발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잘 팔릴 것 같은지. 그랬더니 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대박이 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안 팔리지도 않을 것 같다. 판매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혈을 감수하면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게 사실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를 팔아서 떼돈을 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C의 K화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 팔진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전기 모터와 엔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차도 같이 팔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판매량을 봤을 때 이번 3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113만 대를 팔아치웠어요.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봐도 44만 대를 팔았습니다. 석 달 만에요. 전기차의 일황이라고 불리는 테슬라와 비교해볼까요?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 46만 대 팔았습니다.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BYD가 테슬라보다 거의 3배를 더 팔았습니다. 매출로 볼까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포함한 그룹 전체 매출이 2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이 나왔는데 BYD가 277억 달러, 38조 원이 나왔어요. 매출로 드디어 테슬라를 앞서서 전 세계 1등 전기차 기업이 BYD가 됐다라는 기사가 외국에서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신차 몇 대 팔았는지 아세요? 몇 대 팔았을 것 같아요? 15만 대. 15만 대. 500만 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신차가 170만 대 팔렸습니다. 이 중에 전기차만 놓고 보면 내년에도 한 1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보고 있어요. 요거 10만 대 더 판다고 BYD 살림살이 좋아지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새로 팔린 전기차가 한 1,400만 대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의 95%를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유럽과 미국입니다. 자, 이 중에서 중국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곳이 중국 본토와 유럽인 거예요. 이 중에서 전체 유럽의 전기차가 한 전체 차의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 유럽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가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유럽이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차 산업 다 죽는다 해가지고 요번에
이후에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기로 했죠. 중국 차에 이제 앞으로 이 굉장히 센 요율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기존에도 이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회사마다 다 다르게 부과하기로 했는데 SAIC 샹하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 10%에 38%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가 거의 50%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BYD는 추가 관세가 17.4%밖에 안 붙었어요. 하지만 안 내던 세금 20% 가까이 더 낸다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떤 탈출로, 어떤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 헝가리 같은 데도 공장을 새로 짓고 있어요. 아예 그냥 유럽에서 생산을 하겠다. 근데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본토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세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게 바로 한국인 겁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제조 공정 자체가 내연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차는 모듈들을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를 한국에 가져와서 조립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제조업체가 국내에 SKD, CKD 형태로 모듈로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 거고 국내 배터리부터 일부 부품을 국산 부품을 쓰는 거예요. 중국 차가 미국과 유럽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하면서 이윤을 나누자. 이런 제의가 들어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반대합니다. 왜? 일자리 창출되고 노는 공간, 공장 만들고 이윤을 나누더라도 우리도 남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지금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BYD가 지금 본사에서 만든 거 가지고 들어오지만은 이거를 무르익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이러한 대한민국을 게이트웨이 관문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BYD 조립 공장이 대한민국에 한두 군데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의 FTA와 유럽과의 FTA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중국과 좀 가깝습니까? 이러니까 한국 같은 전진 기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 조립하고 일부 한국 부품만 써서 판다고 해서 그 효과를 100% 누릴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진 차를 한국에서 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 베드로서 아주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눈이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해외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국의 전기차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명실상부 K가 붙은 중국의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전기차가 진짜로 노리는 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BYD가 이번에 공식 이 한국 진출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엄청 또 큰 지리 자동차도 내년에 한국 진출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물을 이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다 그냥 받아줄 것이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나라에는 현대차가 있어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다 놓고 봐도 현대차만큼 잘하는 기업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량 업계는 판매 대수를 비교하는 자료가 매년 나오는데 이번에 3분기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이어서 3위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를 합쳐서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어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특히 이런 식의 기계 제조업 업체에서는 정말 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대차 1등 하려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우려의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차가 앞으로 만약에 고전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전기차 때문일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사실 머스크죠. 뭐 대통령이 2명이다, 제2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근데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머스크가 근데 신기하게도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에 찬성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7,500불 지원금을 줄이면 이 다른 포드나 GM 같은 업체들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관세까지 때려맞을 판이에요. 현대기아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굉장히 잘 팔고 있는데 당연히 타격받을 수밖에 없겠죠. 머스크가 여기서 두 번째 믿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적인 이유로 제약을 걸어두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시장을 다 개방을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내가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차 안엔 핸들도 페달도 없습니다. 가격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이하로 2026년부터 양산할 건데
누구나 이 차들을 사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듯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스크가 그거 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됐어요. 정부 효율 부처에 이 장관이 지금 내정이 돼 있는데 이거 규제 철폐하는 데거든요. 즉 전기차를 우리가 다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밖의 나라는 어떨까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를 맞이하기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은 중국 본토에서도 엄청나게 팔죠.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가 몇 대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영업을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한국 시장을 중국과 나눠 갖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 될 겁니다. 전기차를 사면 우리나라 보조금 주잖아요. 중국 차에도 보조금 주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데이터도 안 잡힐 정도로 사실상 차를 거의 못 팔고 있는데 중국 차는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지금 이거 보조금까지 줘야 돼? 라는 불만이 나와요. BYD가 지금 들고 들어오겠다는 이 자동차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밀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신에 가격이 비싼 3원계 배터리를 쓰거든요. 3원계 배터리는 이 재활용이 굉장히 용이해요. 사실상 한 95%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예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국내에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 국내 NCM 배터리보다 보조금을 덜 받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보조금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LFP 배터리는 차 한 대당 나중에 폐기하면 500kg 정도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LFP는 중국에서도 땅에다 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FP 들어오는 거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걸 처리도 못하고 누가 그걸 사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 국민 세금 가지고 다 리사이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는 소급 적용까지 해서 EPR 제도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팔 때 100원짜리인데 리사이클링 비용까지 생각해서 일종의 환경 개선 부담금이죠. 그럼 120, 30원이 되는 거죠. 20, 30원 남겨야지 그 비용 가지고 나중에 그 비용 처리하는 거죠. 국민 세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게 EPR입니다. 그래서 EPR 제도가 환경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적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자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내 저가차에도 이걸 끼기 시작했거든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면서도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 근심과 걱정을 지금 다 남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정부가 뭐 다른 일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지만 눈앞에 당장 닥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